수사 결과 이들은 분양대금을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을 돌려놓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런 용어 있잖아요. 범죄 이익 환수? 예. 사기 친 사람들이 가진 이익들은 이렇게 환수 이런 거. 그래서 다시 피해자들한테 갖고 있어야 환수가 될 텐데 대부분은 갖고 있지 않아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거나 이미 다 소비했거나 이렇기 네. 때문에 그 사람 명의로 된 게 없어요. 명의로 되어 명의로 된 게 있어야 없다고요? 예, 환수가 되는데 이미 다 쓰거나 이런 다른 사람 다른 명의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경우 회수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만 됩니다. 예. 와, 이건 진짜 너무하다. 어떡하지? 예. 신영상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요즘은 시행사, 시공사, 부동산이 서로 공모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이거 감당하냐고요. 특히 사기 전과가 많은 전문가들이 3명에서 5명이 공모하여 하면은 법을 잘 모르는 고령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예. 더 어이없는 건 사기꾼들은 이들에게 얼마나 세뇌 교육을 시켜놨는지 경찰서에서 연락하면요.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러느냐고 사기꾼 편을 들어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뭐 지방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 2020년 서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인데요? 예, 2020년이면? 그렇습니다. 아마 들으면 다 아실 만한 곳입니다. 예. 서울에서 수십억 원대 이런 아파트에 딸린 상가 분양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예. 이 한 분양사가 이 재건축조합에서 이 내가 상가 매매 사업권을 부여받았다라고 네. 하면서 이 상가 분양을 해주겠다면서 상가를 이 분양하겠다. 계약금을 이제 편취했는데요. 예. 사실 조합에서는 선정한 정식 분양업체는 따로 있었어요. 예. 이때 피해 금액이 약 70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한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안타까움을 자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예. 자기가 분양 사업자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데? 어쨌든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네. 큰 돈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사기꾼이 있다. 보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 사기는 적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투자를 하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해서 처 자식들도 모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가족들과의 충분한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자, 한 사건 또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신동선 형사님이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제가 이 시계를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실 건가요? 근데 시계가 뭔지를 좀 먼저 봐야죠. 보고 시계가 값이 좀 아니, 근데 나가면 요즘에는 시계도 너무 그 모조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이 시계가 가짜라면요. 그럼 뭐 또 당한 거지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어쩌면 이와 비슷한 사건인데요. 예.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깡통 부동산, 노자금 날린 노인들. 깡통 부동산. 예. 이 사건은 2015년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예. 노자금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던 60대 A씨는 어느 날 솔깃한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 광고는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주고 매달 이자도 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는 이 광고에 넘어가서 1억 4천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받고 7천만 원을 빌려주게 됩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이자로 손주들 학비와 학원비에 보태야겠다는 계획까지 세우는데요. 이자가 몇 퍼센트 얼마나 되길래요? 이자는 매달 2.5에서 3%입니다. 예. 거기에 빌린 돈의 150%에 해당하는 1순위 건조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까지 한 거죠. 누가 들어도 참 솔깃한 내용이죠. 안전하네요. 부동산 잘 확인을 해야죠, 그 대신. 부동산을 담보 잡혀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 자기한테. 그렇지. 그러나 돈을 빌려준 뒤 이자는 처음 한두 달만 들어오고.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원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되겠지.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게. 사기를 친 일당은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전세 임차인이 있고 예.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90에서 95%에 달해 보증금 채무를 끼면 사들일 수 있는 이른바 깡통 부동산을 사들인 뒤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요. 건물을 넘겨주고 돈을 빌린 것이죠. 근데
임차인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경우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있죠. 바지 명의자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이름만 빌려가지고 이제 건물 우선은 사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를 살고 있거나 원세 살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가 이제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네. 이 내역서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합니다. 그래서 아예 임차인이 없는 아주 깨끗한 부동산으로 이 둔갑시켰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위조한 서류를 A씨에게 보여준 다음에 안심시키고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속였던 거죠. 아니 우리 영화 기생충 봐도 문서 위조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기꾼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인 거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이게 가능해요, 네. 진짜? 그래서 얼마나 빌린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치는 일당은 이런 예. 수법으로 14명에게 무려 10억 원가량을 빌렸습니다. 빌렸어요. 예, 예. 아니, 근데 전세권?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무슨, 그런 거는 뭐 확인 안 하나? 제가 볼 때는요, 원래 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들이 이제 확정 일자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권을 설정하자고 하면 굉장히 싫어해서 안 해줘요. 귀찮아.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비슷한 근데 경우로 보여집니다. 있었군요. 예.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일당은? 10억 원 규모의 그 부동산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예. 일당 1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 피해자의 대부분은 퇴직 후 60, 70대 노인들이었는데요. 예. 피해자들은 적게는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참 어떻게 사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작당 모의를 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당하냐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거 마찬가지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처벌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보통의 경우에 10억 정도면 보통 5, 6년 정도의 실형을 받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봤을 때는 택도 없는 그런 형이 선고되는 그러게 경우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죠. 뭐 센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좋으면서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깨름직해. 근데 사람은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제안들은 좀 조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깡통 전세도 혹시 있나요, 그러면? 깡통 전세? 예.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축 빌라 전세를 알아보던 B 씨는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말에 계약부터 했다가 고민이 커졌는데요. 예.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세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자나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고 무자본 갭 투기로 집을 산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세 보증금 못 받을까봐 또 이 전전긍긍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이게 가슴 졸이는 일이에요. 전 재산인데. 특히 뭐 빌라 예. 이런 데가 좀 위험할까요? 아마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강서구 쪽에 뭐 600채를 가진 임대인, 맞아요. 200채를 가진 임대인. 다 뉴스에서 이게 지금 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깡통 전세가 결국은 임대차 보증금 사기로 연결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빌라는 시세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이만큼의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전세를 구하는 경우들이 꽤 네. 많거든요. 그럼 결국 전세 보증금이 분양대금으로 들어가서 바지를 세워서 그 사람 앞으로 임대인을 세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아마 돈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나중에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이혼되는 건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임대인 나중에 돈을 안 돌려줬을 때는 먼저 보증회사에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이제 부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보증보험.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꼭 가입하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번 가입하고 이 계약 기간이 갱신될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바꾸셔야 돼요. 갱신해야 잘못하면 이거 보증보험 들어놨으니까 나 다시 사겠지 하고 안심했다가 제가 최근에 한 사례 중에는 안 해주겠다고 지금 거부한 사례가 있어요. 왜 안 알렸냐? 임대인이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왜 갱신 안 해? 바꾸지 계약을 다시 안 했냐? 이러면서 지금 안 해주겠다고. 그냥 법대로 그냥 소송해라. 이렇게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뀌면 그것도 알려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놓으시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은
많은 거액을 지금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기꾼들이 법적으로 그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처벌은 받지만 내 돈은 못 돌려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그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요. 예. 이 직접 부동산의 소재지를 가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전입 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네. 등기부등본상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저당권이 없으면 깨끗한 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자가 있으면 네. 이 사람들은 아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있어서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쵸.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전입세대 내역서를 열람하거나 임차인 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납세 증명서 등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우리 처음에 간 날만 확인하잖아요. 다시 계약 쓰고 잔금 치를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사이에도 변동이 일어나요. 속이려고 할 때는.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반드시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시고 도장 찍기 직전까지. 그다음에 잔금 지급할 때 또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예. 아니 그럼 아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해가지고 이렇게 도움받은 건이 많아요? 많습니다. 액수가 어느 정도? 실제로 되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서구에서도 그 피해봤다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 중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들었던 분들은 다 받으시고 받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만 무조건 남아요. 들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걸 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건이 있기 때문에 예.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번 봐서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그런 보증보험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실 것 몰랐어요. 같은데. 네, 저도 몰랐어요. 저희가 오늘 좀 좋은 정보를 또 드렸네요. 네,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은퇴 후에 어떤 단란한 삶을 꿈꾸는 노년의 이 부동산 관련 사기를 다뤄봤는데 또 한 번 강조드리는 거는 꼼꼼히 하여튼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누군가 전문가가 있으면 같이 좀 가서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걸 혼자 하려는 것보다도 네. 그리고 또 임대인이 뭐 귀찮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거는 나한테 권리니까. 네. 그리고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건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예. 한번 체크를 확실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도 믿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일이 비단 남에게만 있는 그럼. 일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나 이런 서류 뭐 이런 거 다 모르겠다 하시고 약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실 때는 제일 믿을 수 있는 예. 자녀분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다 해달라는 도움도 받으시고 함께 있어주는 도움도 받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내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당신의 활력 충전소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진경찰서는 이른바 떴다방이라고 하는 제품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 피해자는 자그마치 1,700여 명, 피해금은 2,400억 원이요. 코인 채굴 수익률 99.9% 코인의 정체는 세상에 거저는 절대 없고요. 일확천금의 꿈은 버리시는 게 현명한 생각입니다.